보석 같은 자연을 품고 사라져가는 유럽의 전통을 잇고 있는 나라. 발칸 미녀들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곳은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슬로베니아다. 그뿐만이 아니다. 헝가리에서는 싱그러운 활력을 가득 충전하고 과거와 공존하는 현재 속에서 때로는 더 없는 여유와 휴식을 만끽해본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들이 추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속으로 출발한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5시간 30분이면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한다. 치앙마이가 자랑하는 대표 사원 도이스텝에서 이번 여행을 시작했다. 치앙마이 북동쪽 해발 1677m의 도이스텝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원의 정식 명칭은 왓프라탓 도이스텝. 왓프라탓은 부처님 사리를 안치한 사원이라는 의미로 거대한 황금빛 불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가 보관돼 있다. 1383년에 건립된 이 사원은 금빛으로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다. 태국은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대표적인 불교 국가다. 어딜 가나 사원과 열심히 기도하는 태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거대한 금빛 탑 주위로 빙글빙글 돌면서 소원을 비는 탑돌이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어떤 소원들을 빌었을까? ขอให้มีความสุขในทุกๆวันป้าขออะไร มีความสุขภาพแข็งแรงนะครับเจริญรุ่งเรืองในการงาน 도이스텝 사원에는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 서면 치앙마이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오늘도 사원에는 복을 비는 사람들과 치앙마이의 전경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몇백 년 전 산 정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원을 지은 태국인들의 깊은 불심과 예술혼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해발 고도 335m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치앙마이는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700km에 위치한 치앙마이주의 주도다.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치앙마이는 맹라이 왕이 1296년 건설한 고대 란나 왕국의 두 번째 수도로 태국 북쪽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사람들은 치앙마이에 오늘이 있게 한 왕들에 대해 지금도 경의를 표한다. 치앙마이는 산과 정글, 천혜의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즐길 거리가 가득한 여행자들의 천국이다. 태국의 명물인 코끼리를 찾아 나섰다.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관광객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코끼리 먹이인 사탕수수다.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서 코끼리와의 첫 만남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엿보인다. 드디어 코끼리를 향해 출발. 가까이서 본 코끼리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다. 코끼리는 보통 60-70년을 산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먹는데 어른 코끼리는 매일 무려 200-300kg의 먹이를 섭취한다. 이 체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먹이도 주고 만져볼 수도 있다는 점. Yeah, touch her. You say Didi, Didi, like good girl. I can never remember your voice. Yeah, Didi, you're a Miss Molo, 35 years old. Wow. Beautiful girl. You can kiss her as well. Wow. Yeah, Didi. And yeah, and then you can feed to her pumpkin, or she can chill everything for this one. 다음 일정은 코끼리와 산책하기. 관광객들은 자연 속을 코끼리와 함께 걸으면서
코끼리에 대해 알아간다. 새끼 코끼리도 있는데 함께하는 산책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툭하면 대열에서 이탈한다. Sorry, down. Because she gotta push you, sorry. You sit down, she likes to push everyone. 덕분에 중간에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 Okay. Harder. 새끼를 달래고 어르는 데는 역시 먹는 게 최고다. 새끼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는데 Yeah. That's why I don't want you put a camera. 어른 코끼리가 이렇게 자꾸 끼어든다. Okay, here, how about this little thing? Maybe? No, you don't. 욕심도 많아서 줘도 계속해서 보챈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달려들 것만 같다. 그래서 살짝 겁도 난다. Here, look. Let me peel some for the baby, your baby. Hold on. Okay. It's a little scary. They're really beautiful, but they're big. Big animals. Too big. Sometimes, yeah. I like the baby. 산책 도중 코끼리 투어 중인 다른 일행을 만났다. 코끼리 등을 타고 주변을 둘러보는 코스인데 갑자기 물속에서 재미난 물싸움이 벌어진다.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뒤로 한 채 산책을 계속한다. 30여 분을 걸어 물가에 도착했다. 이 투어에서는 딱히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저 코끼리 곁에 있어준다. 자연 상태의 코끼리는 흙을 무척 좋아하는 듯했다. 흙놀이에 흠뻑 빠진 코끼리들이 참 편안해 보인다. We are happy elephant home. Okay, we try to create a trip to help elephant. Let the tourists come and learn with elephant, feed to them, bring them to drink water, but then clean them, cut food for them. Just that. Because here we not riding elephant. Because our elephant not for riding or something. I just want the tourists come and learn and how to be the mahout. The mahouts mean like the people who take care of elephant. 모래찜질을 마친 코끼리들이 물가로 향한다. 관광객들도 물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코끼리들을 씻겨주기 위해서다. 사람, 동물,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평생 잊지 못할 예쁜 추억을 만든다. Amazing. I love playing with the elephants. So nice to be able to touch them and be so close to them. First time, very first time, yeah. Very good. Recommend it. Thumbs up. 치앙마이에는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짚라인이라는 레포츠를 경험해 보기로 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산길로 올라가면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진다. 줄을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되는데 그 높이가 꽤나 아찔하다. 안전 가이드가 특별 시범을 보여준다.โอ้ตื่นเต้นมากๆครับกับเหมือนภาพมันกลับหัวหมดเลยสนุกเห็นวิวข้างล่างแบบใหม่ๆเลยสนุกมาก No break. One, two, three, go! 내가 선택한 코스는 가장 길고 험난한 코스. 즐기려고 다짐했건만 높이와 속도감에 조금 무서웠다. 줄 하나에 목숨이 달려 있으니 어느 강심장이라도 떨리지 않을 수 있으랴. 아찔함에 몽롱해진 정신을 추스르고 다음 여행을 재촉해본다.
해발 고도가 높은 태국 북부 지역에는 고산족들이 많이 산다. 숲으로 길게 뻗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고 예쁜 폭포 위로 전통 가옥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태국 북부 고산지대에는 중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건너와 정착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곳은 각기 다른 5개 부족이 한데 모여 사는 마을이다. 5 부족 중 관광객들에게 가장 눈길을 끄는 종족은 목에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는 카렌족이다. 손재주가 좋아 직접 손으로 스카프를 만든다. 특이한 장신구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특유의 아름다운 미소. 마을 곳곳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반쪽짜리 링을 만들어 놨다. We put the ring just to leave the lady. הנה, בבקשה. You want me also? הנה. 하루에도 수십 번 사진 요청이 지겨울 법한데 싫은 기색 하나 없다. 미소의 나라답다. 문득 작업 중인 카렌족의 바구니가 눈에 띄었다. 아기 바구니다. 바구니는 일을 하면서 아기를 달래기 위해 고안된 것인 듯했다. 한가롭게 낮잠을 자는 이 아이도 언젠가는 커서 엄마처럼 카렌족의 상징인 링을 목에 두르게 될 것이다. 카렌족 여성은 7살 때부터 청동 링을 목에 걸기 시작하고 점차 링의 개수를 늘려나간다. 링을 목에 차는 이유는 고산지대 동물들이 여자들의 목을 물어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과 긴 목이 미의 기준이라는 설 2가지가 있다. 온전히 링 무게를 목과 어깨로 버티는데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ตอนแรกๆก็เจ็บค่ะเดี๋ยวใส่นานๆไปก็ชินไม่เจ็บแล้วค่ะ 이곳의 카렌족들은 스카프를 만들거나 간단한 기념품을 팔아서 생활한다. 무거운 링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힘들고 지겨울 법한데 묵묵히 전통을 지키고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인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아이까지 업고 작업하는 모습이 60, 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보인다. 400 ค่ะ แล้วก็อันนี้100กับอันนี้200 4 วางค่ะ บางวันไม่ได้ขายบางวันได้แค่2ผืนกับ3ผืนค่ะ 열심히 일해도 넉넉해지지 않는 삶. 그래도 불평하지 않는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부족 전통의 무게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딘다. 그녀를 견디게 하는 소망은 무엇일까? ก็อยากสบายๆอยากมีเงินแล้วก็อยากมีบ้าง 마을 옆 개울가에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진다. 게임기도 TV도 없는 아이들에게 개울은 최고의 놀이터다. 카메라가 낯선 아이들, 금세 특유의 싱그러운 미소로 반겨준다. 이 풍경 또한 낯설지 않다. 아주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고향의 모습이다. 문득 아이들의 꿈이 궁금해졌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dream?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고산족 아이. 저 해맑은 미소를 그대로 간직한 채 좋은 선생님이 되길 기도해본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건 어른들의 몫이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아 보인다.
치앙마이의 구시가지를 관통해 일요일마다 열리는 썬데이 마켓은 또 다른 명물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자정까지 시내의 차량을 통제하고 시장이 열린다. 일요일이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시장은 온갖 먹을거리들로 가득하다. 특히 야시장 특유의 다양한 군것질거리와 태국이 자랑하는 수십 가지의 열대 과일을 만날 수 있다. 게다가 천연 벌꿀과 같은 치앙마이의 특산품들을 비롯해 직접 만든 유리 공예품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썬데이 마켓은 태국 북부의 예술적 깊이와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시장 곳곳에서 판매되는 비누 조각, 나무 조각 등을 통해서 북부 지역 주민들의 뛰어난 손재주와 창의성을 엿볼 수 있다. Oh, we love it. Yeah. And we love this market too. It's a lot of cultural kind of exchange and we're enjoying it. Yeah. 이곳의 특징은 시장 곳곳에 전통의 향기가 녹아있다는 것.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연주단들로 구성된 밴드가 눈길을 끈다. 연주만 하나 싶었더니 잠시 후 관광객과 하나가 돼 흥겨운 무대 한 판을 선보인다.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해하던 외국인들도 어느덧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그 누구라도 반하게 되는 태국의 멋이다. It's very nice. There is a lot of things to see and local food. Everything is really cool. Yeah, and better than the bazaar because this one is more traditional. Traditional. And you can see like beautiful product from Chiang Mai. That's nice. 다음 여행지는 넉넉한 도나우강이 반겨주는 곳, 중부 유럽의 심장, 헝가리다. 인구가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은 헝가리는 여행객들로 늘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이곳은 헝가리의 수도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풍스런 유적들이 강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의 진주라고 불린다. 도나우강의 명물, 강물을 가르는 수륙양용 버스가 반겨준다. 세체니 다리는 언덕인 부다 지구와 평지인 페스트 지구를 연결해주는 헝가리 최초의 다리다. 저만치 보이는 건 바로 부다 왕궁이다. 해발 167m에 있는 부다 왕궁에 오르기 위해 케이블카 푸니쿨라를 타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운행하는 푸니쿨라를 타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왕궁에 오르는 과정을 더 수월하게 해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1870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한 푸니쿨라. 무려 140년 동안이나 쉼없이 언덕을 오르내리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 지금은 역사박물관과 국립미술관으로 쓰이는 부다 왕궁은 과거 유럽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다.
헝가리의 국민 영웅 오이겐공을 기리는 기마상, 그리고 왕궁을 수호하는 전설의 새도 있다. 헝가리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투룰은 용의 머리를 한 신의 전령사라고 한다. 언덕인 부다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라 여기서는 평지인 페스트 지역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늘 헝가리의 정취를 한껏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가득하다. 도시는 저 고고한 도나우강을 기준으로 서쪽 부다와 동쪽 페스트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가 1872년에 합해지며 중부 유럽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됐다. Into Budapest because it's one Yes, of the yes, it's yes, one right. of the places where we have dream trip holidays, Dream trip and it's holiday. and it's all organised for us and things. I like got this as a present from my mum. Yeah, never seen it during the day, and to see it from this height, it's just spectacular. It's really gorgeous. It's really, really nice. Beautiful day. The sun is shining, 65 degrees. It's a good day. Great day to be alive. I think it's beautiful. Today we're gonna go to lunch while on the river. We're gonna take a boat and eat lunch on the boat. 도나우 강변엔 리버크루즈 선박이 즐비하다. 나도 강을 따라 배로 움직이는 리버크루즈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는 익숙한 리버크루즈 여행은 인기가 많아 6개월 전 예약이 필수다. 여행객을 위한 최고의 시설과 완벽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리버크루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대한 호텔이라 할 수 있다. 이동수단에서 숙박까지 할 수 있으니 짐을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배에 짐을 푼 나는 본격적인 부다페스트 여행을 트램으로 즐겨보기로 했다. 트램은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다페스트의 명물로 특히 이번 트램은 주요 관광지를 거점으로 운행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성 이슈트반 대성당이다. 헝가리 건국해인 896년을 상징해 96m로 지었다. 도나우 강변의 모든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위해 이보다 높게 지을 수 없도록 규제돼 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침 미사가 집전되고 있었다. 이곳은 관광객들 누구라도 편히 미사에 참석할 수 있다. 성당 곳곳에 새겨진 벽화와 조각상들은 헝가리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이다. 완공에만 50년이 걸린 헝가리의 예술혼이 고고히 불을 밝히고 있다. 미사 후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 봤다. 성당 한쪽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은 신성한 오른손 예배당이다. 썩지 않은 채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슈트반 성왕의 오른쪽 손목은 많은 이들에게 그의 깊은 신앙심과 애국심을 전하는 듯했다. 부다페스트의 풍경은 더없이 평화롭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의 고색 창열한 건물을 발견했다.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 놀랍게도 이곳은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야외 온천, 세체니 온천이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부상병을 치료하던 세체니 온천의 유구한 역사와 명성은 부다페스트를 물의 도시로 만들었다.
부다페스트 가장 깊은 곳, 지하 약 970m에서 끌어올리는 온천수는 여행에 지친 관광객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활력이 된다. 부다페스트엔 이런 크고 작은 온천이 무려 118개나 있다고 한다. Yes, it's fine. No, it's the first time for us here. You interview me. Okay. Where do you come from?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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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single. No man. Me too. Me too. Me too. Because yesterday we ran the race. Yesterday we ran. We are runners. Yeah. It's really nice. We had a great time here. 세체니 온천수는 미네랄 등 각종 성분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관절에도 좋다고 알려져 인근의 많은 나라에서 찾는 명소가 됐다. We like warm water because in Russia very cold and here we can feel very warm. Nice. 특별한 놀이기구 없이 거대한 유수풀 하나만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충분히 즐거워 보인다. 나는 세체니 온천에서 중부 유럽 사람들의 넉넉한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해질녘의 도나우강. 5시가 되면 다시 리버크루즈에 승선해야 한다. 강을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배라 입실하는 승객 누구나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배에선 여행객들을 환영하는 공연이 한창이다. 바로 헝가리 전통 무용 차르다시다. 헝가리 특유의 정열적인 춤과 흥겨운 선율이 앞으로의 여행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 이국의 환영 인사는 강렬하고도 인상 깊었다. Energetic, talented. They were very fun. I really enjoyed them. We didn't have much of a honeymoon. We've only been married for 5 years. Yeah. 5 years. Oh, for married. years? Yeah. And no honeymoon, really. Yeah. So this is a big trip. Yes. Yeah. 도나우강도 어둠에 잠기는 시간. 부다페스트에 밤이 깃들었다. 도나우강을 화려하게 수놓은 세체니 다리는 다리를 밝히는 전구가 마치 사슬처럼 보여 사슬다리라고도 불린다. 파리, 프라하와 함께 유럽의 3대 야경 도시로 꼽히는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의 밤은 진정 낮보다 아름답다. 이곳 야경의 또 다른 매력은 불빛을 가득 머금은 건축물이다. 낮에는 고고한 자태를 뽐내던 유적들마저 스스로 거대한 빛이 된 빛의 도시 부다페스트. 아무래도 이 감독은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I mean, I never expected Budapest to be so nice as it is. I encourage everyone to come to Budapest. Oh, I came with my wife. She's over here. Hello. Yeah. And my mother-in-law. Very excited. Hungary is beautiful. Budapest is spectacular. It's magical because of the play of lights, of the moonlight, of history, of architecture.
of the wind against my face. Yeah. It's a magical evening.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떠나 다음으로 찾은 곳은 슬로베니아 북부 캄닉이다.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인 이 마을은 매년 9월 초 전통 의류 유산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연다. 인구 13,6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 들썩이는 기간이다. 슬로베니아 전통 음식도 거리로 나온다. 다진 돼지고기에 양념을 하고 원통으로 길게 만든 소시지, 크란스카 클로바사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젊음과 열정이 벌써부터 느껴진다. 캄닉 올드타운에 각국을 대표하는 의상을 입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다. This festival is 70 years old. They produce our culture of clothes, and so they came from all around the world. You see from Albania, from Ukraine, and so. 특별한 의상을 입은 지역 주민을 만났다. 준비해온 신발을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슬로베니아 남학신이다. 마르코 씨는 1500m 고산 마을에서 아직도 목동으로 일하고 있다. Drugač ponavad smo, če smo na veliki gor oblečemo, ne? Drugač pa, ker smo hodili v Avstrijo, posod po sejmih se pole, ne? Okay. 오후 3시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나왔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발칸의 미녀 군단을 선두로 한 퍼레이드 행렬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역 밴드의 향토 음악에 맞춰 절도 있는 몸짓을 선보인다. 모두 이 마을 주민들이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70년간 이어진 전통 의상 퍼레이드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여성 의장대다. 슬로베니아의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화려한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이번 행사엔 유럽의 다양한 지역 2천여 벌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 땅에서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살아온 러시아인, 에스토니아인, 알바니아인들도 직접 옷을 만들어 퍼레이드 대열에 함께했다. Uniti pokrivalom na glavi in sicer zeljanske obleke oziroma da so ta zeljanska krila zelo kratka in o njih je pisala že Marija Terezija Strašansko se je razburjala. It was great, like every year. It's became a tradition here now, so it's nice, but every year it's fuller. I mean, there's more and more people coming and visiting this festival, so it's great because people make the experience, you know. 최신형 트랙터 위에 남녀 구분 없이 목공으로 활약한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이 재현된다. 독특한 슬로베니아만의 문화다. 4살 어린이부터 팔순 노인까지 대거 참여한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다. 이날을 기다려 캄닉을 방문하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있을 정도다.
알프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이색 축제. Yeah, we have a lot of 9 meters of around me. Yeah, this skirt. Yeah. We dance in a folklore group. We made these costumes by alone, by self. I made these flowers with my hand. Yeah, I didn't do it. 꼼꼼하게 수놓은 이 의상에서 축제를 대하는 이곳 사람들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여정을 기대하며 캄닉을 떠나 블레드로 이동했다.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섬이 있는 블레드 호수. 알프스의 만년설이 흘러내려 생긴 투명한 빙하호가 묘한 푸른 빛을 내며 반짝인다. 그 위에 블레드 섬과 블레드 성이 한 폭의 그림처럼 떠 있다. 그곳으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 숨막히는 절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다. We are going to the island of Bled. You know what there inside of the island? Yeah, for sure. It's a church. It's a church. And the wishing bell. 블레드 호수를 건널 수 있는 배는 정해져 있다. 18세기 오스트리아 제국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왕가의 별장이 있던 이곳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았다. 전통 나룻배인 플레트나 23척만이 이 호수에서 노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그 전통은 이어져 지금도 23척만이 운항되고 있다. 이 절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예약이 필수다. 플래트나를 탄 지 10분쯤 흘렀을까? 드디어 섬에 닿았다. 성모 승천 성당으로 가기 위해선 99개의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한다. Hello, sir. Hello. 제법 가파른 계단을 한 칸, 두 칸 오르다 보면 어느새 100m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성당이 눈앞에 나타난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안에 성당이 있다. Mother of Jesus, yeah? So that's the church is designated to her assumption to the heavens, yeah? And it has a bit of a special name as well because it is the goddess on the lake as well. Because we're on an island that is on a lake. So besides being a church that is designated to Maria Ascendants, it is also has a sub-name called the Lady on the Lake. Yeah. 1004년 독일 황제 할리 2세가 이 성을 건설했고 그 이후 성모 승천 성당이 지어졌다. 종소리가 3번 울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The beautiful of the place, beautiful. the peace of the lake. I think. For me. Thank you. Bye bye. Grazie. Have a nice trip. 간절한 소원을 담아 종을 울려봤다. 이 영롱한 소리와 함께 블레드의 멋진 비경이 한국까지 전해지길 기대한다. 호수는 햇빛에 반사돼 더없이 빛난다. 블레드 호수에 숨겨진 멋 중 하나가 바로 낚시다. 율리안 알프스에서 흘러내려온 맑고 깨끗한 빙하수. 그 속에 민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다. 블레드 성을 마주하며 낚시의 손맛까지 경험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La ferra.
낚싯대가 심하게 휘어졌다. A big fish, but it's a fish. Oh.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긴장감 있게 지켜본다. 수면 위로 살짝 보여주는 물고기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Tocca fa cazzate. 밀당과 기싸움에 지칠 무렵 드디어 물고기가 그 육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Mi chiamano per guadagnare i paesi, oh. 좀처럼 보기 힘든 크기의 잉어를 낚았다. 꼬마 아이의 시선도 사로잡을 정도다. 먼저 입안에 남겨진 낚시 바늘을 제거해주는 이들. Ale, facciala di qua così si vede. 곧장 기념사진 촬영을 한다. 1m가 넘는 잉어를 잡은 영광의 순간이다. Porco dovrebbe. Ma non era meglio rullina 36? 그리곤 바로 잡은 물고기를 조심스레 다시 블레드 호수에 풀어준다. 물 만난 물고기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며 자취를 감춘다. Because we catch and release, and we don't like to kill the fish. The fish is better in the water than in the road. Yes, yes. And we have this passion, and our goal is just photo and wait. 많은 이들의 소원이 깃들어 있는 블레드 호수. 이곳에서 자연과 사람이 주는 희망을 발견하고 또 다른 길을 나서기로 한다. 슬로베니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와인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그런데 최근 도른베르크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품종의 포도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his is Cabernet Sauvignon. This is red wine. This we pick it down. Today it's very good day because it's sunny and taste it. It's very sweet. 슬로베니아의 와인 제조 역사는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세기엔 역사가 타키투스가 푸추아 지역의 와인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전히 주요 와인 생산지는 푸추아지만 도른베르크의 와이너리도 또 다른 명성을 얻고 있다. 가족이 함께 꾸려가는 소규모 와이너리다. 대를 이어 와인을 제조하고 있는 지하 저장고로 가봤다. 이곳에서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더해 전통을 지키면서도 독특한 매력이 있는 와인을 만들어낸다. (1955년산) 와인도 있다. The best wines we put it in these small bottles, stay here from 1 to 2 years, and then we put it in the bottles.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와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직접 짠 포도즙을 발효시키는 과정에 이곳만의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한다. 오크통 속에 담아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킨다. Our traditional it's more than 150 years, but in 1956 we bring first medal for the wine, and it was medal gold. 와인의 품격은 정성과 세월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느끼게 된다. 와인에 잘 어울리는 슬로베니아 전통 음식을 준비했다. 송아지 고기가 주재료다. 와인으로 만든 육수를 넉넉히 붓는다. 특유의 잡내를 잡고 풍미를 더해준다. 숯불을 솥 아래 가득 깔았다. 푹 익혀야 제맛이 나는 포드페카 요리다. 2 hours and a half. It depends of the yeah. 특이한 것은 솥뚜껑이다. 벨 모양을 닮아 이 음식의 영어식 이름이 언더 더 벨로 불린다. 솥뚜껑 위에도 숯불을 올린다. 숯에 붙어있던 불이 완전히 꺼지면 고기가 다 익었다는 신호다. 입안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럽다는 포드페카. 처음 받아보는 슬로베니아식 한상과 함께 이 특별한 여행을 마무리한다. When you're down